이기적 기득권 집단 민주노총을 규탄한다. 오늘 만국 10적 가운데 제1호인 민주노총 규탄대회 사회를 맡은 이순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MBC에서 예능본부의 국장으로 있으면서 또한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다가 지난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고 30여 년간의 MBC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위태로운 안위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은 뜨거운 애국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는 10적 가운데 제1호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을 규탄하는 대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지금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기관이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권력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민주노총을 규탄할 수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규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애국심과 그리고 정의감과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과 그리고 그 용기에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된 저 장지표가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렵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정치권만 비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서 최대의 이기적 기득권 집단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 있는 민주노총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명정책연구원에서는 민주노총을 만국 10적 제1호로 규정하고 오늘 그 규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노총이 얼마나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노총의 망국적 폐해를 구체적으로 다 알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민주노총을 만국 10적 제1호로 규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의 연봉은 평균 7,400만 원입니다. 평균이 7,400만 원이니까 민주노총 조합원 가운데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이 조합원 전체의 약 40% 정도 됩니다. 현대자동차와 KBS 직원의 50% 가까이가 연봉 1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연봉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은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 집단이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나라 1930만 명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519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그 배가 넘는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해 최저임금이 7,530원일 때 제가 이걸 월급으로 계산하면 153만 원인데 그 153만 원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가 311만 명이나 됩니다.
또 311만 명보다 더 못한 진짜 무일푼 실업자와 실망 실업자가 무려 350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저임금과 무소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봉 7,400만 원 이상의 민주노총이 자기들이 마치 최대 피해자인 양 온갖 때를 서면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러한 이기적 민주노총 규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기적 민주노총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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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이처럼 민주노총이 연봉 평균 7,400만 원, 많은 곳에는 1억 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업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가지고 계속 파업을 하면 현대자동차 경영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평균 임금이 연봉 9,600만 원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억 원 넘는 사람이 그 직원의 반수 이상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납품 단가를 후려칩니다. 즉 협력업체에서 납품하는 그 물건값을 깎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더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임금의 양극화를 말하는 것이고 소득의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작년도에는 16.4%가 올랐습니다. 금년도에는 10.9%가 올랐습니다. 2년 동안에 무려 29%가 올랐습니다. 이렇게나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데 있어서는 민주노총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즉, 이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의 등살에 이기지 못해서 그처럼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떠느냐? 얼핏 생각하면 최저임금, 즉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했으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이 덕을 볼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즉 지난 가을철에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 즉 임금이 높은 상위 10%의 임금은 11.3%가 올랐는데 하위 10%, 즉 저소득층 노동자의 임금은 마침 됩니다. 22.6%가 떨어졌습니다. 상위 10%의 임금은 11.3%가 올랐는데 하위 10% 노동자의 임금은 22.6%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어떻게 임금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 혹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왜? 최저임금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이 그 오른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가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해고를 한 겁니다. 해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해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따지면 임금이 떨어진 겁니다. 그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민주노총과 같이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11.3%나 오르고 소상공인 가게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오히려 22.6%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즉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드러난 겁니다. 또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구소득의 경우 상위 10% 가구소득은 8.8%가 올랐습니다. 8.8%. 그런데 하위 10% 가구의 가구소득은
7%가 내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덕을 본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최저임금 인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옛날에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자해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없는 사람 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자들의 이익을 위했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똑같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고소득자 부자들한테는 덕이 되지만 저소득자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중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되고 있고 그 지금 진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말이 국민 다수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 이처럼 소득 양극화를 조장하는 민주노총은 규탄해야 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칩니다. 소득 양극화 조장하는 민주노총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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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정치를 바로잡고 민주노총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지금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왜 비정규직이 생기고 청년 실업이 양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도 민주노총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계속 요구하니까, 높은 임금을 계속 요구하니까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정규직 고임금 가져가면서 다시 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면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규직이 생기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이 생기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또한 여러분 잘 아시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별칭이 뭐냐? 철밥통입니다. 철밥통. 한 번 그러니까 밥그릇 가지면 이거는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단결된 힘으로 단 한 사람만 해고해도 파업한다고 하니까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못한다면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신규 채용을 할 수 없으면 청년들이 취직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이 양산되는 것도 민주노총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 양산하는 민주노총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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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민주노총 때문에 기업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기업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외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임금이 국제적으로도 아주 높다는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5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구매력 기준으로 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미국은 4,700달러, 일본은 4,000달러, 프랑스는 5,200달러인데 우리나라는 6,100달러입니다. 6,100달러.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1.5배입니다. 1.5배. 우리나라는 3만 달러인데 미국의 국민소득은 4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우리나라 노동자들보다도 1.5배가 높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거꾸로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이 미국 노동자 임금보다 1.5배가 더 높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겠죠? 따라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이 고임금이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 약화 주범 민주노총을 규탄하자! 규탄하자! 여러분, 제 말씀이 맞죠? 제가 잠깐 쉴 동안에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이처럼 우리나라 임금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없어서 외국으로 자꾸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남동공단, 구미공단, 심지어는 창원공단, 심지어는 요즘 들어가 울산까지, 거제도까지 지금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영어로는 러스트 벨트라 그런다는데 정말 러스트 벨트, 녹이 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주범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기업할 마음이 없습니다. 기업인들이 기업할 마음이 없어서 기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민주노총이야말로 만국 제1호이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처럼 민주노총이 임금 양극화, 소득 양극화, 그리고 비정규직 청년 실업의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입만 벌리면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청년 실업 해소하라, 소득 양극화 해소하라,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좋은 말은 다 해놓고 있어요. 좋은 말은. 여러분, 이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위선의 극치라고 합니다. 위선의 극치, 가짜 선의 극치. 따라서 국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위선의 극치 민주노총을 규탄하자! 국민 여러분, 이처럼 민주노총이 망국적인 폐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도대체 나는 이것도 정부냐, 이것도 나라냐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때문에 국정 운영을 자기의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대중을 너무나 어렵게 한 나머지, 그래서 정부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자자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도 이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민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조정할 뜻을 밝힌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내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2월 24일 날 최저임금법을 국민회의에서 결정하기 바로 전날 12월 23일 날 밤에 경제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런 회의를 보고 녹취
녹실회의라고 한답니다. 녹실회의. 즉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 여는 회의가 녹실회의입니다. 즉 이 녹실회의에서 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 있으니 이걸 좀 조정해야 되겠다. 그걸 조정하려고 그러면은 주유 시간을 빼야 되겠다. 최저임금 산정하는데 빼야 되겠다.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재갑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아무런 성과 없이 그 녹실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왜 반대했겠어요? 민주노총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민주노총한테 밑보여가지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걸 못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최저임금이 국민 경제를 파탄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대중들을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이걸 좀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그마저도 민주노총 때문에 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지난 11월 23일 날 옛날에는 노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정. 그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그 위원장이 문성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11월 23일 날 노사정위원회가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문성현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 본래 노사정위원회는 한 6개월 전에 열려고 했는데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 열리게 됐다. 국민 여러분, 도대체 민주노총이 뭡니까? 민주노총이 뭐길래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6개월 동안이나 연장합니까? 이것도 여러분 정부입니까? 이는 정부도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노총 하수인입니다. 민주노총 하수인. 여러분 옳습니까? 네, 옳소라고 하면 고함 지릅시다. 옳소! 그래가지고 이 문성현이라는 사람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눈물이 감쌉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참여한 회사에서 참여한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권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도대체 이게 민주노총이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듭니다. 지금요 주 52시간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에서 원성이 자자하니까 탄력근로자라는 게 있으면 탄력근로자 노동시간을 좀 기간에 좀 이래 여유있게 좀 바쁠 때는 일 더 하고 안 바쁠 때는 덜 하는 이 탄력근로자가 있는데 이 탄력근로를 살 수 있는 기간이 현재 법률적으로는 3개월 안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를 기업 경영료 측에서 이걸 좀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여당과 야당과 청와대가 합의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이거를 6개월 내지 1년으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그러니까 여야 청와대가 탄력기간의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나 놔놓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위원회 하면서 아주 민주노총이 이걸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경로사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대체가 정부입니까? 이게 뭐 민주노총이 뭡니까? 그런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번 1월 28일 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한답니다. 저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답니다. 근데요, 이 민주노총은 지난번에 2차례나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임시대의원대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이걸요 논의하다가요 이거를 참여하는 걸로 하면 자기네들이 좀 손해볼 것 같고 참여 안 하면 국민적 지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슬슬 회의하다가 중간에 다 빠져나가가지고요 정족수 미달로 그냥 결렬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비겁한 자세죠? 도대체가 참여하면 안 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지 정족수 슬슬 회의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가지고 이런 자들이 민주노총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국정 운영을 배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노총 눈치 보는 문재인 정권 출탄한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상이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국정운영 행태입니다. 우리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이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76만 명,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0만 명 돼간다 그러는데 76만 명 해봐야 전체 임금 노동자의 3.6%밖에 안 된다. 3.6%. 이 3.6% 이기적 기득권 노동조합 눈치를 살피고 그것 때문에 국정 운영이 방해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경사노위,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민주노총 대표는 배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3.6%밖에 안 되는 민주노총에 휘둘리는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래가는 절대로 나라가 잘 될 수도 없고 민주노총의 잘못된 행태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모인 뜻있는 국민 여러분, 이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장기표는 새로운 집권 세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옳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존 정치 세력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애국 시민 여러분, 저 장기표와 함께 새로운 집권 세력을 만들어낼 것을 다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온몸으로 노력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말하자면 망국적인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민주노총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최저임금이 서민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근본 원인이 민주노총한테 있습니다. 사실 이 최저임금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고 소상공인들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다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알고 이걸 좀 고치려고 했는데도 이걸 고칠 수 없는 것이 민주노총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정규직 청년 실업이 말하자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주노총이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고임금을 고수하면서 철밥통이 돼가지고 해고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니까 말하자면 신규 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청년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민주노총이 우리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하자면 망국적 민주노총을 규탄하기 위한 국민대회를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